귀찮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4단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보장과 헌법에서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봅시다. 자, 학습 목표는 저번이랑 동일해요. 왜냐면 저번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어요. 시민혁명 등을 통해,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인권이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그 과정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여기 이어서 나가볼게요. 마지막 세 줄. 시민혁명 이후에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 핵심적입니다. 여성들은 참정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같은 노력은 참정권이 20세기의 보편적 인권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무 많은 얘기를 생략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1세대 인권이 있죠? 여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으로 대표되는 1세대 인권이 보장을 받더라도 소외되는 계층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었어요. 자, 자유권, 평등, 참정이 있더라도 이 공장 사장님들이나 뭔가 자본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특히나 그 시대에는 남성에게는 권리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었을지 몰라도 아직은 소외받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자유와 평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더니 하루에 일을 16시간 이상 시키질 않나, 그렇게 일을 해도 1,000원밖에 주지 않는다든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핍박받던 노동자들은 국가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좀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 좀 설정해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다음 세대의 인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1세대 인권은 국가에게 여기까지는 선을 넘어오지 마, 우리 구역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개입을 막는 개념의 인권이었다면 2세대 인권으로 넘어가서는 국가 도와줘 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어느 일정 부분은 개입을 해야지만이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생존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시작된 노동자 운동은 인민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단지 운동을 한 거죠. 인민헌장이라는 종이를 뿌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피플스 차터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뿌리고 다녔다고 해서, 인민헌장을 뿌리고 다녔다고 해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보장을 해달라라고, 네, 이런 인민헌장을 뿌리고 다니는 운동 뭐라고 했다고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첨부해서 드리는 학습지에 그 인민헌장의 내용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요. 그 운동들이 더 나아가서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정권 운동에서는 뭔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까지 벌이면서,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프 펴봅시다. 자, 19세기, 18세기에 도시의 신흥 상공계층은 4%만 투표를 하고 있었어요. 4.5%. 굉장히 적죠. 전체 인구 대비니까요. 그래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장 노동자들까지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수치는 약 2배로 불었네요. 전체 인구에서 9%만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적죠? 거기에서 20년이 지나서 농업, 광산 노동자들까지 투표를 해서 19%까지 끌어올렸는데 요때가 핵심이죠. 자, 21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는 또 31세 이상이에요. 이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의 인권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1918년에는 21세 이상 남자, 31세 이상의 여자가 46%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8년에 들어서야지 약 100년이 안 됐어요. 그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이 성별에 상관없이 21세 이상의 투표가 그때가 66%. 거의 100년이 걸렸네요. 이렇게까지 오는데, 그쵸? 많은 여러분들의 운동,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런 권리들이니까 우리가 알고 잘 지켜내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방도 얘기했듯이 2세대 인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세대 인권이라고 하면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답게 살 권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자세한 내용 뭐 있는지 한번 개별 권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유로운 선택과 수락에 따른 노동을 할 권리. 그러니까 강제로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강제로 하는 거 있죠. 갈 데가 없어서 노동을 한다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장님과 일하는 사람이 원하고 또 원해서 노동을 할 권리. 네.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노동에 대해서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이쁨 받는다고 많이 주고 누군가는 밉다 그래서 일을 더 시키고 돈은 조금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노동이 이 사회권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네, 공장의 조건에서도 굉장히 이런 권리가 왜 생겼냐? 공장의 현장은 굉장히 비인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좁은 공간에 많은 기계를 놔야 있고 많은 기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싸게 많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노동 환경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 성별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돌릴 수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네. 그 당시 사장님들이 다 나쁜 사람이어서 뭐 그랬는지 뭐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우리나라도 지금 근로시간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는 노동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16시간 이상씩도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자고 바로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렇죠? 그리고 정기 유급 휴일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휴일이 생긴다는 거죠. 휴식이랑 여가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랑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의 권리들인가. 1세대 인권에서 국가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범위였다면 지금은 국가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여러분들이 이 단어 모를 수 있어요. 노동조합 뭐냐면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이렇게 같이 팀을 꾸려서 사장님이랑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동아리보다는 좀 더 강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창문이라고 보면 돼요. 같이 이렇게 팀을 꾸려서 우리 이런 거 원해요. 우리 임금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을 꾸릴 수 있는 권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단결권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쟁의권, 뭐 파업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보장, 복지잖아요, 복지. 자, 이어서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권리. 좀 더 가까워지네요, 그죠? 가능한 최상의 신체 정신 건강을 영위할 권리, 뭐 행복 추구나 뭐 이런 내용으로 뭐 이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이런 내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2세대 인권. 그렇습니다.
자, 근데 2세대 인권이 바로 출발한 내용이 뭐냐면 이때라고 보고 있어요. 2세대 인권의 출발. 가장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그 시작은 독일의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뭐 외워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회권이라는 것의 출발이 이랬다는 거, 그리고 약 100년 전에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마르 헌법 151조 경제상의 자유보장,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해야 된다. 그냥 정의로워야 된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자, 법률상의 강제는 권리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공공복리의 중대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하는 외에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 권리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공공복리의 중대한 요구가 아니고서는 권리 침해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서는.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59조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결사 자유의 보장. 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노동조건 및 거래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결사의 목적은 누구에게 대해서도 직업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이 얘기는 사장님이랑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너네가 얘기 잘해봐라.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 자유를 제한하고 또는 방해하는 약정 및 조치는 모두 금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일하기로 하자. 그럼 계약서 쓸까? 하지만 너 나한테 뭔가 대들면 안 돼 라는 조약을 계약서에 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지요. 뭐 100년 전의 법치고는 굉장히 진보적이지 않나요? 뭐 이런 거. 그리고 162조 국제법상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사회적 권리 보장. 제국은 세계 모든 노동계층으로 하여금 최소한도 일반적 사회 권리를 얻게 하도록 국제법규로서 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각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독일이 굉장히 법으로서는 진보적인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본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세대 인권에 대한 본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들만 보면은 본문 읽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민혁명과 함께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공장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대상인 여성, 노동자들이 출현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하고 노동자들이 힘들었다. 여기 써있네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주택도 부족하고 실업도 안 되고 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만 주어졌을 때에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필요하니까 국가가 조금 나서줘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려면 국가가 핵심이네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아까랑은 다르죠.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방금 본 거 인간다운 생활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사회권이라고 한다. 또는 뭐라고 한다고? 생존권이라고도 말한다고요. 네, 어렵지 않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